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마침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전격 생포한 것입니다. 핵무기 도발과 가상화폐 해킹, 그리고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약 80년간 이어져 온 김씨 일가의 통치 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뉴욕 연방법원으로 긴급 압송 중이며 이번 전례 없는 생포 작전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24시간의 전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곧 다가오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놓치지 마세요. 2026년 1월 5일 새벽 평양 주석궁 지하벙커 지휘소 1호의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앞 김정은은 벌써 3~4시간째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갈색 죄수복을 입은 마두로가 수갑을 찬 채 뉴욕 공항에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그가 곁에 선석기 실장에게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것 보라오. 마두로 저 같은 놈이 왜 적골이 됐는지 아나. 석기 실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재떨리를 모니터로 내던졌습니다.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일부가 깨져나갔습니다. 핵이 없어서야 저놈은 입으로만 미국에 맞선다고 떠들었지. 정작 저놈들의 심장을 태워버릴 불방망이가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저 미국 놈들이 안방까지 쳐들어와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간 거야. 말간. 잠시 후 지하 강당에는 북한군 고위, 장령들과 정찰총국 간부들이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김정은은 관기에 찬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찢어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남의 일이 아니요. 이제 침략자 놈들이 이제는 법 집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남의 나라 수령을 납치해가는 세상이 됐단 말이요. 저놈들이 마두로한테 썼던 그 수법을 우리에게도 쓰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하지만 우린 다르다. 우린 저놈들의 본토를 재더미로 만들 해걱제력이 있단 말이다. 그는 주먹으로 연설대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군은 즉시 1호 전투태세에 진입하라. 전략군 소속 미사일들은 발사 버튼만 누르면 즉각 날아갈 수 있게 준비해. 만약 미국 놈들이 1~2미라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지체 없이 워싱턴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라오. 이건 연습이 아니야. 진짜 전쟁이란 말이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에 밤 풍경을 잠시 응시하다가 책상 앞에 모인 참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국방부 장관과 CIA 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볍게 툭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장관, 준비는 다 됐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군. 왜 굳이 지금 평양을 건드리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님,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했지. 빚은 반드시 받아내야 하고 도둑놈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이야. 이 친구 김정은은 단순히 핵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우리 지갑을 털고 있단 말이지. 트럼프는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5억 달러. 이게 가미와 우리 성실한 은퇴자들이 모아둔 연금, 우리 청년들이 투자한 돈이야. 이걸 저 꼬마 로켓맨이 해킹으로 싹 쓸어 갔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난 내 국민의 돈을 훔친 자를 국가 원수로 대우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는 그냥 국제코인 사기꾼일 뿐이야. CIA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 위성으로 확인된 수용소의 인권 실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미 기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
비트코인, 인권, 이 세 가지면 명분은 차고 넘쳐. 전 세계가 우리를 지지할 거야. 이건 전쟁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러 가는 거니까. 마두로를 잡을 때 썼던 그 템플릿 그대로 가져가자고. 아니, 좀 더 화끈하게 옆에 있던 합참 의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김정은은 핵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궁지에 몰리면 정말 버튼을 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특유의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고양이를 심어둔 거 아닌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손목을 낚아채야지. 그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야.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소리내고 가나 조용히 다가가서 단번에 숨통을 끊어야지. 트럼프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드네임 백두산이라고 적힌 푸른색 행정명령서 하단에 거침없이 서명을 남겼습니다. 만년필 초기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산 끝났어. 이제 사냥꾼들을 출발시켜. 정은이한테 전해줘. 사기친 동 이자까지 쳐서 받으러 간다고. 서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산 기지와 감기. 기지에서는 육중한 수송기들이 소리 없이 밤 공기를 가르며 이륙했습니다. 델타포스와 나이트스토커 부대원들은 이미 헬기 안에서 각자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북쪽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평양의 방송에서는 여전히 최고 조엄의 무력을 찬양하는 장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미 김정은의 목을 향해 서서히 가리고 차갑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포식자는 결단을 내렸고 사냥꾼들은 이미 구름 넘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6년 1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냥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피냄새와 돈냄새가 섞인 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7일 평양 북방의 평성 임시 발사기지. 자욱한 새벽 안개를 뚫고 거대한 백색, 괴생명체 같은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기립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집무실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정은의 눈등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미사일 총국장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됐나? 이번엔 단순히 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미제놈들의 머리 위에서 우리 불쏘나기가 어떻게 쏟아질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총국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원수님, 이번엔 다탄두 기술까지 완벽하게 적용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김정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 안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핵 발사 코드가 담긴 이른바 핵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마치 자신의 분신인 양 소중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장군이 가방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내가 잠을 잘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내 손에서 1mm도 떨어져선 안 된다. 미국 놈들이 내 뒷덜미를 잡으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저놈들의 심장부를 돌려낼 단추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다. 잠시 후 거대한 화염과 함께 화성 18형이 돼지를 박차고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가 평양의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그 궤적은 정밀하게 계산된 대로 미본토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김정은은 하늘로 사라지는 미사일을 보며 광이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 지하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이 알래스카를 지나 서해 안으로 향하자 상황실 내부는 서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그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오고 있다는 거지. 장군, 우리 요격, 시스템은 놀고 있는 건가? 합참의장이 즉각 보고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미 이지스함이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탄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코기를 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차가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저 친구 정말 자기 목을 맬 줄을 직접 꼬고 있군. 핵을 쏘겠다고 협박하면 내가 옛날처럼 겁먹고 물러날 줄 알아본데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청소지. 장군 7차 핵실험 징후는 어떤가? CIA 국장이 서류를 내밀며 답했습니다.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이미 최종 준비가 끝났습니다. 빠르면 48시간 내에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이걸로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책상을 톡톡 두드려 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야. 대화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저런 미친 사기꾼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장난감을 뺏어야겠어.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그놈의 손에서 뺏어오는 거야. 장군. 블랙아웃. 작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예. 대통령님,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미 북한 미사일 통제망에 논리 폭탄을 심었습니다. 그가 단추를 눌러도 미사일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발사대에서 자폭하게 될 겁니다. 다시 북한 황주 미사일, 기진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7차 핵실험을 준비하던 기술진 사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기지 안의 모든 모니터가 소리를 내며 꺼지더니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통신 장교가 무정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본부 여기는 8호 기지 전력이 나갔다. 비상 발전기도 작동하지 않는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확인해. 하지만 무정이 너머로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김정은은 자강도의 지하 벙커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이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핵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 전력이 나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제놈들이 해킹이라도 했다는 건가? 당장 복구해. 복구 못하면 거기 있는 놈들 모조리 총살이다. 그는 씩씩거리며 차창 밖의 어두운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지켜주던 험준한 산맥이 오늘따라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원수님, 미국 SNS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발사. 코드가 이미 미군에게 넘어갔고 원수님이 누르는 단추는 이제 가짜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은 태블릿을 낙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계정에 올라온 짧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내 가방 속의 번호가 바뀐 걸 모르나 보군. 행운을 빈다. 이게 같은 놈들이. 김정은은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내 코드는 나만 알고 있어. 장군, 당장 핵 가방 보안팀을 숙청해. 내부 배신자가 있는 게 분명해. 피해 망상은 벙커 안의 산소보다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총을 겨우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중 누가 미국 놈들하고 내통했어? 누구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벙커의 환기구 사이로 손가락 마디만 한 초소형 정찰 드론이 소리 없이 침투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워싱턴으로 전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는 화면 속에 비친 김정은의 발작적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다이어트 콜라를 한음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친구 아주 잘 망가지고 있군. 공포는 독보다 무서운 법이지. 스스로 무너지게 놔도. 그리고 그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가방을 가져오는 거야. 옆에 있던 한국 측 연락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정말로 발사 시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그는 이미 자기 손에 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 못하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고. 그 친구의 코인 지갑을 털어야겠어. 돈줄이 끊기면 쥐는 더 빨리 찍찍거리는 법이지. 평양의 차가운 새벽바람을 뚫고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제 김정은의 목덜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핵이라는 거대한 방패는 이미 녹슬러 부서지고 있었고 사냥꾼들의 발소리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는 김정은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26년 1월 9일 평양 망영대 구역에 평범해 보이는 미래기술연구소 지하. 겉보기엔 구식 컴퓨터가 늘어선 평범한 연구실이었지만 이곳은 전 세계 금융망을 벌집으로 만들던 정찰총국 산하 해킹부대 라자루스의 심장부였습니다. 서버실의 냉각팬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는 가운데 북한 최고의 해커로 불리는 리현철 소좌의 손가락을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뜬 것은 그가 기대했던 입금 완료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각인된 접근, 거부라는 경고창뿐이었습니다. 소좌 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탈취한 자산들이 우리 지갑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중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현철은 얼굴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엔터키를 연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암호키는 나밖에 모르는 거다. 그런데 왜 지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는 거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지난 1년간 피와 땀을 흘려 훔쳐낸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주석궁의 화려한 연이자 핵미사일 부품을 밀수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의 개인 서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색 자수가 놓인 의자에 앉아 FBI 국장과 재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들이 실시간으로 회색으로 변하며 동결되는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이어트 콜라를 한음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 정말 완벽해.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주 똑똑한 줄 알았겠지. 남의 나라 은퇴 자산을 털어서 미사일을 만든다니. 이건 21세기 판 해적질이야. 나는 해적들을 아주 싫어하거든. 재무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작전 명제로 밸런스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미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세탁용 지갑 400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쥐고 있는 건 무거운 하드디스크 덩어리일 뿐 시장에서는 단 1센트의 가치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핵보다 더 나쁜 범죄야. 사람들은 핵폭탄은 무서워하면서도 자기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는 건 참지 못하거든. 이제 전 세계에 공표해. 김정은은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지갑을 노리는 디지털 소매측이라고. 우리가 그를 체포하려는 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지. 장관이 사실을 강조해서 트윗하니 공식 성명을 준비해. 자강도의 지하, 비밀 별장 진달래이로 김정은은 호화로운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든 채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표정으로 대형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그가 가장 아끼던 해외 비자금 계좌와 가상화폐, 잔고가 선명하게 숫자 0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있던 정찰총국장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사들사들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묻지 않느냐. 김정은이 탁자 위에 놓인 크리스털 술잔을 총국장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술잔이 깨지며 비싼 위스키가 총국장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미제놈들, 본토를 날려버릴 엔진을 사와야 할 돈이고 장령들에게 나눠줄 선물, 비용이란 말이다. 그런데 빵원, 너희가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총국장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원수님, 미제놈들이 단순한 차단을 넘어 우리의 암호화 체계 자체를 무력화한 것 같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넘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에 김정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피해 망상이 다시금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있던 자신의 비서와 경호원들을 차례로 후보았습니다. 배신자의 방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냐, 너냐, 아니면 저놈이냐.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무작위로 허공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돈 없는 지도자를 저놈들이 따를 것 같으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장 정찰총 기술자들 전부 끌어내 한 명이라도 입을 열 때까지 고문해. 그리고 장마당에 공포를 뿌려라. 누구든 달러나 코인을 숨긴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라고. 하지만 김정은이 발작하며 주변을 숙청하는 그 순간에도 별장의 구석진 곳에 놓인 작은 꽃병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검은 고양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CIA의 최첨단 도청 장치는 김정은의 비명과 총성 그리고 그가 파멸해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워싱턴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트럼프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이제 돈줄이 완전히 끊겼어. 용병들도 돈을 안 주면 등을 돌리는 법이지. 저 친구는 이제 자기가 믿던 부하들이 언제 자기 목에 칼을 꽂을지 몰라 밤잠을 설칠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던 시나리오지. 옆에 있던 안보자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다음은 인권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 붕괴가 북한 내부의 수용소, 통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좋아! 이제 그 비참한 수용소문을 열차해야 전 세계의 저 괴물이 자기 인민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여주자고. 그게 우리가 그를 생포하러 갈 마지막 도덕적 명분이 될 테니까. 평양의 하늘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김정은이 쌓아올린 디지털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별장 안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하드디스크 조각뿐임을 깨닫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올가미는 이제 그의 경제적 심장을 돌려냈고 다음 단계인 그의 존엄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UNU 유럽본부. 대외의실 평소라면 외교적 수사로 가득했으리 장소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관한 특별 브리핑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북한 관리소 14호와 15호의 실상, 장내에 불이 꺼지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인공지능이 보정한 초고화질 위성, 영상과 나노드론 버터플라이가 근접, 촬영한 영상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수용소수 수감자들이 얼어붙은 땅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돌을 나르는 모습, 그리고 그들 뒤로 보이는 거대한 구덩이들. 장내에선 여기저기서 탄식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 오른 미 국무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판 홀로코스트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인민을 산채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통치자가 아닌 살인귀로 규격화합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대통령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제가 말했죠.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쏘고 우리 돈을 훔치고 이제는 자기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의를 집행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국제사 재판소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까? 트럼프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영장이죠. 이제 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범죄자로 체포될 겁니다. 평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러 갈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이죠. 자강도 지하벙커의 집무실. 김정은은 손에 든 독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살난 유리, 파편이 그의 장화 앞에 흩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전 세계 매체가 자신의 수용소를 지옥이라 부르며 체포영장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선 보위부장에게 피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얼간이 새끼야. 저 드론들이 주석궁 안방까지 들어올 때까지 넌 뭘 하고 있었나?
저 수용소 그림들이 어떻게 미국 놈들 손에 들어갔냐고 묻지 않느냐. 보위 부장은 사들사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수님, 죄송합니다. 저것은 최신형 스텔스, 나노대 우론이라 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내부에서 정보를 넘긴 반동 분자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김정은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반동 분자, 내 주변에 스파이가 있다고. 당장 모든 수용소를 폐쇄해. 아니 폐쇄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란 말이다. 거기 있는 놈들 관리인부터 죄수들까지 모조리 땅에 묻으라오. 난 한 명의 증인도 남겨선 안 된다. 알간 그는 허공에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탕하는 총성이 지하 벙커에 폐쇄된 공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 공포를 뿌려라. 미국 놈들 방송을 듣거나 영장 소식을 입에 올리는 놈들은 그 자리에서 가족까지 멸족시키라고. 내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다. 김정은의 비명 섞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위부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증거 인멸을 명령하는 그 순간조차 그의 집무실 천장 구석에 붙어있던 검은 고양이의 렌즈는 그의 일그러진 표정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평양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위부 차량들이 비명을 지르며 거리를 가로질렀지만 인민들의 눈빛에는 공포 이상의 무엇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마당 구석에서는 은밀하게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모아스나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장을 들고 온다더라. 저 사람도 이제 끝이구만. 지도자의 신성함은 이미 조각난 지 오래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는 화면 속에 비친 북한 내부의 동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보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저게 바로 도덕적 붕괴라는 거야. 핵이 있고 돈이 있어도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게 만천에 드러나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지. 장군, 저 수용소 해방 작전도 우리 백두산 작전에 포함됐겠지. 합참의장이지도 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델타포스 2팀이 수용소 외곽에 이미 매복 중입니다. 김정은이 증거인멸을 위해 학살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 진입하여 생존자들을 확보하고 그를 범죄 현장에서 체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인민들을 구하고 독재자를 잡는다.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은 없지. 이제 내부에서 그를 배신할 놈들이 줄을 설 거야. 배고프고 무서운 놈들은 결국 먹이를 주는 사냥꾼 편이 되거든. 야, 이제 검은 고양이에게 다음 좌표를 보내라고 해. 평양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이야. 평양의 하늘 위로 구름이 두껍게 깔렸지만 그 위에서는 미군에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이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명분은 이제 거대한 창이 되어 김정은의 심장을 겨우고 있었습니다. 독재자의 성벽은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정의라는 이름에 올가미는 그의 목덜미를 채기 위해 마지막 힘을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심장부인 창광거리는 평소와 달리 기괴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여 사느니 화려한 아파트 단지에는 더 이상 외제차의 엔진 소리나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마저 멈춰버린 어둠 속에서 공화국의 권력자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를 의심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금고 속에 가득했던 가상화폐, 하드월 레슨,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고 해외 계좌의 달러는 미국 재무부의 칼날에 잘려나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것 아니여. 마두로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말이 장마당까지 퍼졌단 말이여. 어느 장명의 집 거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마르지 않은 양주 대신 깡생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하게 보이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하지만 자네도 소문 들었겠지. 저 위분이 이미 자기만 살려고 자강도 지하로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는 걸. 말이여, 우린 여기서 고기 방패나
하라는 소리지. 그때 집 밖에서 거친 군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피해 망상이 극에 달하며 시작된 이른바 검은 고양이 사냥의 현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미국 방송을 접한 정황이 있는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배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충성은 공포로 바뀌었고 공포는 서서히 배신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강도 향산 비밀별장의 지하 집무실. 김정은은 벌써 사흘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위스키를 병째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결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보위 부장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원수님 평양 내부의 불순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제놈들이 보낸 검은 고양이가 우리 핵심 서기실 내부에까지 침투했다는 정황이 확실합니다. 이미 서기실 간부 3명을 처형했습니다만 김정은이 술병을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비싼 수리 벽지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3명 고작 3명으로 되겠나. 네, 주변에 있는 놈들 전부가 스파이처럼 보인단 말이다. 이 나라에 믿을 놈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그는 보위, 부장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장군, 내 놈은 확실하나? 내 놈도 미국 놈들한테 코인 몇 푼 받고 내 위치를 넘긴 건 아니겠지. 말해. 뭐라오? 보위 부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원수님,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오직 원수님만의. 닥쳐. 맹세 따위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직위를 막론하고 무장 해제한다. 내 여동생 여정이도 예외는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이 지하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만이 나를 지켜줄 거다. 김정은은 광이 어린 눈으로 구석에 놓인 핵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발사 코드가 해킹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여 집무실 청소를 맡겼던 노련한 관리원이 그가 던진 술병 조각을 치우는 척하며 소매 속에서 작은 레이저 발심기를 꺼내 창밖을 향해 3초간 쏘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은 커다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자강도 별장의 열감지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색 점 하나가 김정은의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곁에 선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떤가? 사과가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 이제 가지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안보좌관이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검은 고양이로부터 최종 신호가 왔습니다. 김정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를 넘겨주고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으려는 물밑 접촉이 회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이어트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며 흥미롭다는 듯 대구했습니다. 돈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제 부하들도 없군. 완벽해. 이 친구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갇힌 셈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무 빨리 잡으면 재미없잖아.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저 자강도 벙커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쥐덫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트럼프는 화면 속 김정은의 실루엣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장군 델타포스 1팀한테 전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고 그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의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사냥꾼이 가장 즐거운 순간은 사냥감을 잡기 직전 그 사냥감이 벌벌 떠는 모습을 지켜볼 때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공포해. 김정은의 측근 중 그를 먼저 생해 오는 자에게는 20억 달러의 코인, 자산을 돌려주겠다고 말이야. 내부에서 서로 목을 치게 만들자고. 그날 밤 평양 주석궁의 거대한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지도부 내부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낮에는 수령을 찬양하던 자들이 밤에는 미국이 보낸 비밀 교신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철옹성은 이제 그를 가둔 감옥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깊은 지하 김정은은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어둠을 노려 보았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미군의 서치라이트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이러 오는 부하들의 눈빛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썩어가는 권력의 냄새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고 백두산 작전을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제 독재자의 숨통 바로 앞이까지 다가와 차가운 금소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의 연단에 서서 전 세계의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기나 작전 지도가 아닌 빳빳하게 코팅된 법원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의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트럼프는 특유의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침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의 마약, 테러리스트이자 사이버 강도, 그리고 인권 살인마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마두로가 법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제 평양의 그 친구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은 주권 국가입니다. 외국 정상에 대한 체포 작전이 국제법상 가능합니까? 트럼프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주권 국가라고 자기 인민의 돈을 훔치고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가 주권을 논할 자격이 있나? 그는 국가, 원수가 아니라 수배 중인 피고인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국제형사, 재판소와 모든 협의를 마쳤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통보했어. 방해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들도 이제 그 사기꾼 때문에 입은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거든. 옆에서 있던 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귀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작전명 백두산의 최종 단계가 가동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냥꾼들은 이미 출발했어. 정은이한테 전해 도망칠 곳은 이제 지구상에 없다고. 같은 시각 평양에 주석궁 주위로는 기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미사이버 사령부의 블랙아웃 작전이 시작되자 평양 전역의 전력망이 일시에 마비되었습니다. 화려하던 평양의 야경은 잉크를 쏟은 드시커먼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비상 발전기조차 작동하지 않는 치흙. 같은 어둠 속에서 김정은은 지하 벙커에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왜 전기가 안 들어와? 보위부, 정찰총국 다 어디 갔어? 어둠 속에서 보위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수님 미제놈들이 우리 전산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지금 평양 상공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체들이 깔려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은 허공에 권총을 휘두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잡히란 말이냐. 당장 내 전용차를 준비해. 자강도 별장으로 간다. 그곳은 위성도 못 보는 깊은 산속이야. 거기라면 살 수 있어. 하지만 김정은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주로로 선택한 자강도행 7번 국도는 미특수전 부대가 이미 며칠 전부터 정밀하게 유도해 놓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요 교량과 터널 입구에는 이미 델타포스의 저격수들이 소리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하늘 위에서는 무장 드론들이 그의 차량 번호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 격벽이 열리고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벤츠 6대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떤 차에 진짜 김정은이 탔는지는 육관으로 구분할 수 없었지만 미공군의 인공지능은 정찰 위성은 김정은의 심장 박동과 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3번 차량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이륙한 6대의 스텔스 헬기 나이트 스토커들은 레이더망을 피해 지면에서 불과 10m 높이로 적공 비행하며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델타포스 요원들은 마지막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팀장은 자신의 군장 주머니에서 묵직한 금속 소리가 나는 수갑을 꺼내 보이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우리 임무는 사살이 아니다. 이 수갑을 그 친구 손목에 채워주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물건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범죄자를 위한 특별 제작품이지. 한 대원이 야간 투시경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장, 만약 저놈들이 끝까지 저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안 남겨줄 거다. 우리는 이미 그놈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 검은 고양이로부터 연락 왔다. 별장 정문, 개방 확인. 작전 개시 20분 전이다. 김정은의 차량 행렬이 마침내 자강도에 험준한 산맥 속에 숨겨진 진달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이라면 미군도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별장의 무거운 강철 정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노비서가 소매 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눌렀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별장의 모든 출입문이 원격으로 잠겼습니다. 동시에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미군의 강렬한 서치라이트만이 김정은의 머리 위를 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군 문 열어. 김정은이 절규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금속금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검은 고양이 그 노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당신의 운명입니다. 밖에는 이미 사냥꾼들이 와 있습니다. 별장 밖 숲속에서는 수십 대의 헬기가 내뿜는 강렬한 엔진 소리가 지면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손에 준 핵가방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믿었던 사내의 발밑으로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쥐덫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는 이제 마지막 정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자강도 향산, 비밀별을 견고한 강철무늬 안쪽에서 잠기는 육중한 소리는 김정은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노비서의 배신은 그가 가진 마지막 인간적 신뢰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별장의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김정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에이, 반역자 새끼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냐. 당장 열어. 열지 못할까. 하지만 노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장 밖 숲속에서 들려오는 저음의 헬기 엔진 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김정은은 본능적으로 지하실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땅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바닥에 카페를 걷어내고 육중한 해치를 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핵 가방조차 챙기지 못한 채 어두운 지하수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차가운 오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별장 정문은 델타포스의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상이으로 도망친 김정은의 눈앞에는 끝도 없는 어둠과 칼바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맞춤 코트는 덤불에 걸려 찢어지고 한쪽 구두는 진흙탕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뒤우드며 산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미군의 초소형 전기드론 블랙 호네였습니다. 원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뒤늦게 도망쳐 나온 호위병 2명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들을 보자마자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부하가 아닌 자신의 목에 걸린 1억 달러의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로 보였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쏜다. 너희도 저 노인네랑 한패지. 미국 놈들한테 나를 넘겨주고 코인을 받기로 했단 말이냐. 호위병들은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수님, 저희는 끝까지 원수님을 모시고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충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숲속 어둠 사이로 붉은색 레이저 조준점이 호위병들을 가슴에 머물렀고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 소총에 차가운 금소금이 2번 울렸습니다. 빅픽 김정은의 눈앞에서 마지막
호위병들이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이제 산속에 남은 것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독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비틀을거리며 산 아래 작은 민가로 기어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치을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오두막의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안에는 넝마 같은 옷을 입은 노인과 어린아이가 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의 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냄비 속에는 먹을 수 없는 나무 껍질만이 가득했습니다. 야, 먹을 것 좀 내놔라.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김정은이 소리쳤지만 노인은 공포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보시다시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위부에서 코인을 숨긴 놈들을 잡는다고 곡식을 다 쓸어갔고 지도자 동지가 전쟁을 준비하신다고 남은 씨앗까지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목숨뿐입니다. 자신이 평생 인민의 어버이라 자칭하며 군림했던 땅의 실상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들의 눈빛에서 증오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오두막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산등성 위로 올라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늘은 수십 대의 헬기가 매뿜는 서치라이트로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소리 없이 숲을 헤치며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아,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만 나와서 수갑이나 차라고. 네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뉴욕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김정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총구를 자신의 입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결을 결심한 순간이었지만 평생 남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에게도 자신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같은 놈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그가 방가를 당기려던 찰나 공중에서 섬광탄이 폭발했습니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빛과 귀를 찢는 괴음 속에 김정은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한 가운데 그는 수많은 군화 발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식자의 올가미는 이제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기 직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독재자의 눈앞에는 자신이 군림하던 왕국이 아닌 차가운 철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자강도 희천시 인근에 이름 없는 화강암 동굴, 습기로 가득한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거대한 무덤 같은 공간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위협하던 그의 손에는 이제 핵발사 코드가 담긴 가방 대신 약실이 비어버린 권총 한 자루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느냐? 보위부장 총국장 다 어디 갔어? 그의 목소리는 동굴벽을 타고 공허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멀리서 산맥을 흔드는 미군 헬기의 낮은 저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코트 자락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냈지만 손등에 묻어나는 것은 기름진 땀과 비참한 공포였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규칙적인 금속 마차음이 들려왔습니다. 델타포스의 전술 부츠가 바닥의 자갈을 받는 소리였습니다. 김정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숲속에서 보았던 인민들의 쾌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원수님이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죽기를 바랐을 그 수천만 개의 시선이 이제는 동굴 안의 어둠이 되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여기서 더 가실 곳은 없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총구를 그쪽으로 겨눴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걸어 나온 형체는 미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여 자신의 침실 청소와 비밀 서신 전달을 맡겼던 노련한 관리원 바로 검언 고양이였습니다. 김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미국 놈들에게 내 위치를 팔아넘긴 배신자였어. 내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관리원은 담담하게 김정은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그저 이 땅의 주인들에게 돌아가기로 했을 뿐입니다. 원수님이 코인 지갑의 숫자를 세고 핵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저 밖의 아이들은 풀뿌리조차 없어 서로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인민의 눈물로 지은 궁전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닥쳐 내가 없으면 이 나라도 없어. 내가 죽으면 너희도 다 죽는단 말이다. 김정은의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동굴 벽면으로 수십 개의 붉은색 레이저 조준점이 점점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델타포스 팀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동굴 내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정은 당신은 국제형사. 재판소의 체포영장에 의해 지금이 시각부로 구속된다.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라. 저항하면 사살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뉴욕 법정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독방을 준비해 뒀거든. 관리원은 김정은의 발치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귀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원수님 마두로가 뉴욕 구치소에서 첫 식사로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치즈버거였습니다. 당신도 곧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 때문에 죽어간 수백만 영혼의 무게를 먼저 견뎌야 할 겁니다. 동굴 입구에서 거대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화광하는 괴음과 함께 김정은의 시야는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득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누군가 자신의 두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찰칵하는 그 짧은 소리는 80년 세월의 김씨 왕조가 종말을 고하는 장엄한 조종이었습니다. 포식자의 올가미는 이제 완벽하게 죄어졌습니다. 한때 태양이라 불리던 사내는 이제 어두운 헬기 안으로 짐작처럼 실려가며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심판이라는 이름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강도 희천의 깊은 산세 위로 여명을 앞둔 검푸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수십 대의 헬기가 내뿜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음과 산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는 강렬한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동굴 입구 찢어진 인민복 차림의 한쪽, 구두마저 잃어버린 사내가 델타포스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태양이라 칭송받던 김정은의 모습은 간되었고 오직 공포에 질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한 명의 범죄자만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에이 무례한 놈들이 손 놓지 못할까. 나는 일국의 최고 존엄이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김정은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델타포스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김정은의 팔을 더욱 강하게 뒤로 꺾으며 허리춤에서 묵직한 티타늄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갑고 둔탁한 금속음이 산울림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80년간 한반도 북쪽을 지배해온 김씨 왕조의 절대 권력이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팀장은 무정의의 스위치를 켜고 짧고 강렬하게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생포 완료. 무정의 너머로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현장은 냉혹할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요원들은 김정은의 머리에 검은 주머니를 씌우고 그를 대기 중이던 나이트 스토커 헬기로 밀어넣었습니다. 헬기 내부의 붉은 조명 아래 김정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중국이냐? 아니면 남조선이냐? 옆에 앉은 팀장이 야간 투시경을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형사, 재판소에 기소된 피고인일 뿐입니다. 목적지는 동해상의 항공모함입니다. 거기서 당신을 위한 특별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아주 보고 싶어 합니다.
약 40분 뒤 동해상에 떠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갑한 거대한 함선의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김정은의 머리에 씌워졌던 주머니가 벗겨지자 그의 눈앞에는 수천 명의 미 해군 장병들이 갑판 위를 가득 메운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항모 한 장이 계단을 내려와 김정은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가슴에 달린 인공기 배지를 잠시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정은, 당신을 마약 테러, 가상화폐 해킹,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권력은 이 갑판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법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정은은 떨리는 입술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핵미사일도,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던 호위병들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수천 개의 차가운 시선과 거대한 미국의 군사력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고작 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였나? 이 거대한 배와의 많은 군사들이 나를 잡기 위해 움직였단 말인가? 함장은 대답 대신 요원들에게 수송기로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전 세계의 TV와 스마트폰은 단 하나의 뉴스 속보로 도배되었습니다. CNN, BBC 그리고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특보를 송출했습니다. 화면에는 델타포스의 헬멧 카메라에 찍힌 수갑찬 김정은의 모습이 무수정으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가 생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포였지만 이내 그것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이 밧줄을 들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넘어간다. 독재자가 잡혔다. 라는 외침과 함께 거대한 동상이 요란한 괴음을 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80년의 우상화가 단 몇 초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만치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여유와 단호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동료 미국인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조금 전 평양의 독재자 김정은이 우리 특수부대에 의해 생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으로 아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의 돈을 훔쳤고 우리 가족을 핵으로 위협했으며 자신의 인민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나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작전명 백두산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벽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정은을 실은 특별 수송기 글로브, 마스터가 항목 갑판을 박차고 태평양 상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수송기 내부의 간이 좌석에 묶인 채 앉아있던 김정은에게 미호원 한 명이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김정은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공소장입니다. 읽어보시죠. 당신이 저지른 일은 8가지 주요 범죄 항목들입니다. 맨 뒷장을 보십시오. 아마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예상 형량이 적혀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창밖에 어두운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던 땅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할 브루클린의 차가운 독방이었습니다. 태양이라 불리던 사내의 긴 하루가 그렇게 적무럭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의 아침은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6평 남짓한 독방 창문조차 없는 그곳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입고 있는 거친 질감의 파란색 수영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한때 그가 입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는 이제 기억 저편에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침대 위에는 갓 지급된 식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으깨진 감자와 말라비틀어진 빵 한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문 밖을 지키는 교도관을 향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봐, 이게 인간이 먹을 음식이냐? 당장 내 전속 요리사를 불러오란 말이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야. 교도관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여기는 평양이 아닙니다. 피고인 1652번. 당신은 지금 미국 법에 따라 구금된 상태입니다. 배가 고프면 드시고 아니면 치우시죠. 10분 뒤에 재판장으로 압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뉴욕 남부 연방법원 대법정.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정은이 수갑과 발목 고랑을 찬 채 입장했습니다. 재판장은 안경 너머로 피고인석에 사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정은, 당신은 전 세계 시민들의 자산을 약탈한 사이버 테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 핵도발, 그리고 수십만 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반인 도적 범죄 혐의에 대해 모든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정은 당신에게 가석방 없는 종시명을 선고합니다. 당신은 여생을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판결봉이 내려지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천둥 소리처럼 법정을 울렸습니다. 김정은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나는 전쟁포로다. 나를 주권 국가의 원수로 대우하라. 고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법정 밖으로 새어나가는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시각 평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우뚝 서 있던 거대한 동상들은 이미 고철이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식량과 의약품이 가득 쌓인 구호 텐트들이 들어섰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한 아이들은 더 이상 지도자의 찬양 노래가 아닌 자신들의 꿈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라 불렸던 그 배신자이자 구원자는 이제 새로운 과도 정부의 일원이 되어 핵무기가 해체되어 미국으로 실려나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V 화면 속에 비친 평양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다이어트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맞나?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비즈니스야. 가장 나쁜 놈을 잡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제 한반도에서 핵 걱정은 끝났어. 내 인생 최고의 거래였지. 이야기의 마지막 브루클린 구치소에 독방. 김정은은 벽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를 통해 평양 시민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억압했던 그 미소가 자신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피어났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 어떤 공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권력을 준 자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된 모든 인민이었다. 한때 신이라 불리던 남자의 긴 하루는 그렇게 영원한 어둠 속으로 저물어 갔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가 더 이상 휴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전역을 고루 비추며 대단원에 막이 내렸습니다. 입니다.